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네, 비슬로입니다. 비슬로님 추석 잘 지내셨죠? 네. 고향 갔다 오셨어요? 네, 고향 서울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 좋아하셨겠네. 네, 오랜만에 뵙고 왔습니다. 네.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확 달라졌죠? 네,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갑자기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태풍 지나고 나서. 그렇죠. 네. 저는 요즘 하늘 보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세요? 하늘이 너무 이뻐요. 그쵸. 네. 되게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저는 아침마다 이제 모닝 등산 진행하기 때문에 하늘이 너무 이뻐서 그나마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부지런하시네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도 네. 한은이 금리 인상했었죠. 네. 그런데 어제 네. 미국이 네, 폼시에서. 3연속 비스테이크를 팔았죠. 네. 이래 되면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스탠스를 바꿔서 빅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총재님이 얘기하고 있죠. 네, 미국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가지고 0.75 올렸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너무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4% 이상 지금 금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조가 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시중은의 지금 대출 금리가 대략 한 6%대, 네. 5%, 6%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기에는 투자, 내 집 마련하기도 네. 좀 부담스럽겠다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들죠. 시장이라도 조금 움직인다면 조금 무리해서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장도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서는 대출을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른 빅소식, 그러니까 뉴스가 또 있죠. 또 있나요? 정부가 갑작스럽게 네네네. 지금 지방에 규제 지역을 다 풀었어. 네, 좀 지금 화끈하게. 네. 세종 빼고 화끈하게 다 풀었잖아요. 네. 이래 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관전 포인트가 궁금해져요. 안 네. 그렇겠어요? 네, 좀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좀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네, 근데 풀어도 찔끔찔끔 풀지 않았을까요? 네. 확 풀어버렸죠.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대구를 풀었잖아요. 네. 대구를 풀다 보니까 대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장이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락폭을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지금 하락폭이 깊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인천. 맞습니다. 네. 지금 대구보다 인천이 훨씬 더 하락이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은 안 풀었죠. 네. 수도권 몇몇 외곽 쪽에 있는 지역 몇 개 빼고는 거의 안 풀었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미분양도 증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풀어버렸죠. 세종 빼고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은 안 풀고 지방은 다 풀었다. 그러면 이제 큰 광역시들 부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전 이런 지역들이 다 규제 지역이었는데 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직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제가 부인이다 보니 모르겠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전에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수요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요라 하면 우리가 상승장의 수요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 수요자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장? 지금은 조정 하락장입니다. 그렇죠. 조정 하락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 하락장에는 누가 시장을 움직여줘야 되냐면 실수요자가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일 거래량을 봤을 때는 어때요? 슬픕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지역도 많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거래 거의 한 10% 네. 정도 수준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장이 거의 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시장을 투자자들의 수요로 움직인다. 안 그러면 실수요자가 움직인다. 이 두 포지션에서 하락 조정장이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줘야 되잖아. 네. 투자자들보다.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명의가 있거나 좀 이제 실제로 지금 내 물건을 미리 팔으신 이제 현금 부자들은 가능하겠지만 그 수요는 굉장히 약하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움직이겠죠. 네.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뭐가 또 요건이 되어야 되냐면 전세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 몇몇은 움직이겠지만 크게 정부도 똑똑해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크게 지금 시장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뭐 연착륙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거래가 되겠지만 그렇게 반전적으로 네. 거래가 많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모르죠. 모르죠. 시장은 저희는 또 그냥 반응할 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장을 계속 우리가 동향을 살피면서 네.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떤지도 한번 또 보는 것도 공부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찍을 내용이 불이익들 하락장의 대처법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국이 거래가 안 됨으로써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공부 안 하고 싶죠? 네. 지금은 뭐 봐도 재미도 없고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거래도 없고 네. 찬바람 핑핑 불고 있어서. 네. 근데 지금 공부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데이터상에서 우리가 데이터 오류가 가장 깊은 시점이 하락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시장을 바라봐야지 보이죠. 네.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표상에 나와 있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들어가서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지금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네. 수요 입주 시계열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앞에서도 지금 하락장이어서는 분위기가 좀 너무 차가우니까 뭐 시장에 대해 재미없다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장이 스탑돼 있는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인지 그리고 하락을 겪고 있는 시장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불인 입장에서는. 네.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상승률? 조정이면은 보합이 되고. 근데 우리 거래가 네. 안 되는데 이게 뭐 상승률에 대한 그렇네요. 부분이 거의 안 드러나죠. 그렇네요. 음. 거래량이 없으니 움직임이 별로 잡히지가 않으니 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지금 조정자는 게 지금 심리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움직일 지역은 움직일 거고 실질적으로 떨어질 지역은 더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똑같은 이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불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네. 속성들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금매? 금매? 호가? 그러니까 크게 좀 봐야 돼. 거시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편협해가지고 사람이 네네. 죄송합니다. 수요 입주? 맞죠. 네. 왜냐면 역시. 어쨌든 시장은 수요 입주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시장보다는 우리가 미래 출고 시점이겠죠. 예를 들면 2년 후에 매도를 했던 시점, 그게 실수요자가 됐든 안 그러면 투자자 됐든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시점에서 2년 후에 대한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미래의 물량이 부족하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정받지만 네. 2년 후에 물량이 부족한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2년 후에 물량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조금 하락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조정이 되는 시장과 지금 하락이 되는 시장을 수급을 통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광역시가 이번에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러면 풀리다 보면 지금 기존의 풍선 효과 혁대로 이제 규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인 기타 지방으로 아무래도 지금 소수 투자자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분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광역시로 갈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광역시로만 뽑아봤는데 지금 화면 보이는 게 광역시 기준으로 2024년도에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을 쭉 필터한 겁니다. 네. 시계열 상태로. 그럼 쭉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까만 박스를 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이시죠? 네. 부산의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이런 지역 같은 수영구.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물량이 계속 22년, 23년, 그러니까 23년, 24년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죠. 그죠?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빠지고 나게 되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락장이라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도 그렇고 매수자 그 실수요자 입장도 그렇고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막연하게 손을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 맞는데 이 시장은 우리가 한번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 시장을 한번 볼게요. 네. 해운대구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였냐면 우리가 조정 지역 해제 이제 전부터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19년 9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산이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학습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시장 환경이랑 지금 시장 환경이 많이 다르죠. 다르고 그때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였고 금리도 그래 높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투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상승 시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네. 얼마나 상승했나요? 뭐 지금 2019년 9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22년 3월까지 봤을 때 83.7% 상승을 했으니 거의 2배 그쵸. 가까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했죠. 네.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 네. 정확하게는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한 3월부터 22년 네. 3월부터죠. 올해 22년 3월부터 이제 9월 달에 보게 되면 대략 2.2% 하락한 마이너스 거죠. 2.2% 정도 네. 하락을 했죠. 그럼 마이너스 2.2%가 하락했다 이야기는 에게 그쵸. 네. 2배 오르고 2% 빠졌으면 그러면 부럽네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럽다. 아 부럽다. 배 아프다. 그런데 그 반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하락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 생각 안 드나요? 그쵸. 아직 뭐 멀었구나. 멀었구나 이 생각 들죠. 하락한다고 하더니 아직 멀었구나. 근데 이게 데이터의 오류예요.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83%, 84% 정도 상승했을 때는 거래량이 거의 평균보다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2배 정도 거래가 그쵸.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계속 점상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겠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표본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거래량인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21년 9월부터 45.4라는 게 뭐냐면 월 평균 비준으로 평균 거래량이에요. 그럼 45%가 거래된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몇 퍼센트 거래됐어요? 23%. 그리고 11월 달에는 15.8%입니다. 12월 달에는 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도 아니야. 거의 몇 토막이에요? 뭐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계속. 그렇죠. 그러면 작년 가을부터 거래가 거의 급감돼서 거래가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거래가 이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뭐만 거래가 됐을까요? 뭐 금매만 조금씩 거래가 됐겠죠. 금매만 거래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세는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 재료가 실거래와 호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 가격이죠. 그러면 실거래가 없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물로 지금 가격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매물들이 이렇게 좀 싸게 금매물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반영이 돼서 그래도 시세를 낮출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금매들이 많을까요? 뭐 팔기 힘드니까 금매들이 많겠죠?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시장을 가보면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손님이 와서 제가 이제 급하니까 물건을 내주세요, 광고를 해주세요 하면 중개사님들이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개사님 장부에만 기재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찾으러 오는 손님한테 금매물이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니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 다른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의 분여라든지 그쪽에서는 굉장히 싫어를 해요. 그럼 거기를 컴플레인이 또 많이 보이콧하면서 거기에다 물건을 안 내놔요. 그래서 중개사님들 그걸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 조정 시장에는 중개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담력이 있는 중개사님하고는 금매물을 온라인에 안 올려요. 되게 애환이 많으시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직접 이렇게 시장을 다녀보지 않는 이상은 중개사님들을 두드려가지고 중개사님이 지금 가격에 금매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거기에 8억이 거래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6억 5천 원씩 금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정받는구나 알지만 온라인상의 매물들이 안 올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2.2라는 것 자체는 네. 근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매물 기준으로 평균으로 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쵸. 그래서 제가 단지를 하나 살펴볼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 택지 형태로 이제 아파트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 21평 아파트인데 제가 단지를 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작년 8월이죠. 네. 작년 8월에 얘가 얼마나 정도 거래가 됐냐면 21평인데 5억 5억 4천 4,800에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8월 달에 네. 그러니까 딱 1년 지났어. 네. 1년 지났는데 얼마 거래가 됐을까요? 4억 100에 판매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마이너스 27.1% 가려고 했어요. 네. 금매로? 그렇죠. 고점 대비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얘가 4억에 거래가 됐으면 지금 다시 예를 들면 물건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4억보다 밑에 낮추고 싶죠.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싶죠. 사고 네. 싶겠죠. 왜냐면 지역에 가면 매물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물 중에 이거보다 더 싼 매물이 있으면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럼 얘가 기준이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지역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2.2였는데 단지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27%가 하락했고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아마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금매했었던 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싼 거를 엄청 찾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물건이 거래되겠죠. 중개사 분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하지만 지인에는 안 잡힌다. 부지를 발품 팔게 되면 지금 그런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락 조정 기간에 지금 하락 비율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요즘 보도 자료 보면 뭐 12억짜리가 뭐 6억에 거래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특수 거래이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거기 8억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5억 후반대를 찍혔더라고요. 근데 신축이었어요, 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특히 신축에 대한 거래 하락폭이 좀 더 큽니다. 왜 신축의 하락률이 더 높은지 아세요? 하락률이 더 높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거주가 적어서? 그런 요인보다는 네. 뭐냐면 많이 단기적으로 신축이 많이 급등했죠. 네네. 급등했는데 그 급등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임대비법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세 가격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또 쳐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신축 전세가 우리 연차에서 가장 많이 빠져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대출 비율 봤잖아요. 네. 얼마든가요? 대략 한 6% 네, 됐잖아요. 6%.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8억짜리에 예를 들면 한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간다. 네. 그러면 거기에 4억의 대출을 2%를 받은 거라 지금은 6% 받는 거라 네. 이자가 몇 배입니까? 거의 지금 한 3배 정도 늘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갱신선고권 쓰기보다는 신축 전세 들으신 분들은 어떠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의 전세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시장이 지금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승률이 마이너스 2.2%이지만 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30% 이렇게 수준으로 지금 말 그대로 금매들이 거래되는 것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락장은 이꼬르 저점 매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소형 평일 때 많이 빠진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여러 단지 중에 같은 지역권 내에서도 많이 빠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좀 많이 빠지는지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비율이 좀 높은 그런 단지들이 하락폭이 좀 더 깊어요. 전세 비율이 높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세 매물이 물건이 많은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도 그냥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단지에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들어갔으면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 그 속에서는 전세가 떨어지니까 매매도 떨어지니까 그 물건들을 많이 내놓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형성돼 있더라.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 단지, 특히 이제 전세 물건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도 지금 동반 상승하니까 그쪽이 먼저 좀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하락장에 그러니까 저점이 하락이 저점 매수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단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요 두 가지 단지가 보이는데 네. 하나는 상승장에 한 43%가 상승을 했고요. 네. 하나는 115%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아파트 중에 지금 하락폭은 오히려 43.5% 이해가 하락폭이 더 크죠. 네. 얘가 좀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하락폭이 더 큰 아파트를 불인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안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말 하반 경직이 있는 네.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고민스럽죠. 어려운데요, 이거는 좀. 음, 하반 경직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고 있을 것이고, 많이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좀 투자하기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그건 또 좋을 것 같고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는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익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장의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게 아파트라는 게 올라갔다 이게 사이클이 존재한 거죠. 상승했다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락하게 되면 저 밑에 바닥에서 내가 사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상승이 더 깊게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승률이 더 상승 폭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 경직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그쵸. 들어갈 건데,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 그러면 이게 매매와 전세가 붙어 있겠죠. 네. 이런 단지들을 찾게 된다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 상태에서 사이클에 의해서 상승장이 돌아오면 얘는 오르는 폭이 더 크겠죠. 네. 상승장에는 거의 오르는 폭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질 때 좀 더 하락폭이 큰 쪽으로 불인 입장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걔가 바닥인지 안 바닥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전세가로? 그렇죠. 네. 맞아.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세 가격이 실제 하방 지지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보는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아파트 한번 봅시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점세가 2억 6천이에요. 네. 그리고 매매가 2억 9천이에요. 네. 2억 9천인데 그 옆에 지금 단지 차트를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럼 보시게 되면 지금 두 개 다 우하향하고 있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이렇게 많이 강하게 꺾여 내려오나요? 매매가가요. 매매가 훨씬 더 강하게 꺾어 내려오죠. 네. 그런데 이 매매가 주구장창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지금 지지선이 전세 가격인 거죠. 네. 그러면 이 전세 가격 이하로는 이 매매 가격이 거의 안 떨어져요. 네. 정말 하급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주변에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 같으면 이 전세 가격 이상으로 안 떨어지거든요. 네. 왜 안 떨어지냐 하면 이 전세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이 조정이 되고 하락장인데 내 전세 가격으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어? 네.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올라타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금매들이 전세 세입자에 의해서 다 지금 소진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 지지선이 전세다. 그러면 지금은 전세 같은 경우는 점을 봤을 때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시세 중간가보다 밑에도 있고 네. 위에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내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어떻게 구분하냐면 매물을 보는 거예요. 네. 매물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다 보면 중간선 위에 동그라미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매물은 높게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삼각형이나 얘는 지금 갱신 청구권 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의 그 실거래를 갱신 청구권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가격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매물의 가격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본다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의 지지선이 돼서 그 이상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전세 가격에 준하는 금액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저점 매수로 가능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는 그 속에서 막 급매물적인 부분도 이게 거래가 되면 제일 좋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을 우리가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겠죠. 발품을 팔면서 시장에서 이제 막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것들, 전세 지지선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그래 되면 지금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뭐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로만 이제 보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받는 그런 시장 같고 미래의 물량이 별로 없다. 그러면 네. 어디 가야 한다?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현장을 가야 되겠죠. 네. 현장을 가셔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 등록되지 않는 매물들이 금매들이 얼마 있는지,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격들을 계속 이제 예를 들면 뭐 중개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추이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한 번 올려놨는데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도 이 물건 같은 경우도 2억 6천, 전세가 2억 6천인데 매매가 2억 9천이야. 네. 그런데 지금 전세가 그 매물이 3억이 나와 있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중개사님한테 뭐 2억 9천이나 2억 8천이면 제가 살게요라고 했을 때 그게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락장 같은 경우는 특히 중개사님이 부르는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매고라는 게 있거든요. 매수자 우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 금액이 원하는데 이 금액에 실제로 내고를 해줄 수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중개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매도자한테 설득을 해보라 그러면 충분히 지금은 몇 천만 원 매도까지도 깎을 수가 있어요. 그 매도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르는 게 값은 아니다. 이게 상승장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지만 네. 지금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서 이제 보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갑이다. 그렇죠. 그렇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아파트 우리가 사이클이 존재하죠. 네.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네.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승폭이 깊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세가 받쳐주고 이게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온다면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한다 그러면 두려움은 없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8억에 예를 들면 지금 7월달 작년 7월에 찍고 거래가 없다가 1년 지금 만에 6억 7천에 거래가 7,500에.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대략 한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요도 물건을 가보면 더 싼 물건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있겠죠. 6억 초반이라든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네네. 계속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좀 트라이하면 이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전세가 그리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전세가 받쳐주는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전세보다는 조금 예를 들면 거의 한 90%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전세가 그러니까 하락장이라 해서 손 놓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같이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매매는 떨어지고 이래서 갭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찾을 수 있고 약간 안전마진이 확보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지금 하락장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아. 이렇게 지역을 좀 나눠가지고 향후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곳들 그리고 과거에 많이 상승하지 못한 곳들 그런 곳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아파트 단지까지 좀 들어가 봐서 단순하게 몇 프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뭐 2% 3% 많이 안 떨어졌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급매가 되고 그리고 매물 나와 있는 거 보고 실제로 전화도 한번 해봐가지고 아니면 맞아. 가능하다면 가봐가지고 급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서 가격적인 것도 좀 트라이 하면은 또 이러한 시장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회가 네.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실 때 약간 지역을 선별할 때 미래 물량이 부족한 지역도 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들이 실제 조금만 돈을 보태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려면 전세 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50%, 뭐 60% 이러면
지금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자기 전세금에 조금만 보태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찾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아요. 전세가율이 조금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좀 70% 이상이면서 24년, 25년도 물량이 좀 부족한 그런 지역으로 필터를 해서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조정지역 해제됐죠. 네. 그러면 우리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조정지역이 어느 지역에 지금 수요자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의 움직임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조정 시간에- 지역에 대한 저희 추후 트래킹. 트래킹 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시뮬을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정확하게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럼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공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해 하시면 큰 공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우리가 불인의 입장에서 하락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